분을 한꺼번에 모셨습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분들이니까. 자, 제 양옆으로 이영우 의원님과 김동우 의원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동아 의원 죄송합니다. 김동아 의원님과 네, 이영우 의원님 두 분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영우 의원도 지금 같이 어벤져스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두 분의 어벤져스. 임무를 저기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어요. 네. 사진이 너무 잘 나와요. 김동아 의원님 왜 얼굴이 저렇게 희미하게 나왔어요? 이용우 의원님은 잘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게 민망합니다. 자, 두 분이 함께 하셔서 너무 든든한데 일단 이용우 의원님 네. 왜 탄원에 참여해야 되는지 네. 좀 말씀 좀 해주겠어요? 네. 이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 자체가 네. 수사, 예. 기소, 음. 재판, 구형까지 일련의 전 과정이 예. 검찰의 사법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정치 행위를 했다. 이 대한민국 검찰의 이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오금을 좀 박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좀 탄원이 필요한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원을 하게 되면 예. 이렇게 재판관들 소위 법관들이 네.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신경을 좀 씁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재판이나 사건이 아니고 검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사건임과 동시에 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국민적 공분, 국민적 의견들이 정확하게 이런 지점으로 수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재판부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탄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탄원에 대해서 혹시 내가 해도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네. 탄원에 동참하셔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 법리적으로 보면 무죄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또 반대하는 분이 있으니까 저를 포함한 제 주변에 있는 분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그러니까 법률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 이번 사건은 애초에 기소 자체의 거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범죄 구성 요건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을 하려면 행위에 대한 맞아요. 그런 허위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느냐 모르냐는 행위가 전혀 아니죠. 아니고 인식의 문제. 인식, 네. 주관적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발언했을 때 검찰이 불기소 각하 결정을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로?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인식과 판단의 영역이니까 허위사실 공표 구성 자체가 안 된다. 실제로요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도 검찰이 조서를 받으면서 예.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런 부분들은 아느냐 모르냐는 거는 개인의 어떤 인식이나 판단의 문제인데 맞아요. 이게 범죄 구성이 되는 거냐 그렇죠. 물어봐요. 스스로 물어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해버렸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 기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위증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위증교사 성립하려면 교사 행위가 일단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죠. 피교사자 즉 교사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위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위증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위증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구성이 됐을 때 이제 위증죄가 성립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하나 성립되는 게 없거든요. 네, 맞아요. 검찰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이런 상황들을 사실들을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해버리는 거죠. 왜? 그렇죠. 한번 기소하면 2년, 3년, 5년 맞아요. 재판은 쭉 갈 수 있다. 가죠. 그걸 윤석열 악마화시키는 대통령이 거죠.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기소를 해서 재판 받으면 사람들 패가망신한다. 정말 시달린다. 네.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검찰, 정치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교사다. 네. 기본적으로 뭐 100번 양보해서 위증을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인정했다고 자기가. 근데 위증을 그 사람이 인정했다 한들 교사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네. 제가 아까 세 가지 구분해서 네, 말씀드렸는데 네, 하나씩 네. 말씀드려보면 위증교사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대화 녹음 아닙니까? 그렇죠. 녹음을 잘 들어보시면은 30분짜리. 있는 대로 맞아요. 사실대로 기억나는 대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얘기하죠. 언급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한 없어요. 마디도 안 나와요. 이 교사가 성립될 수가 없죠. 안 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 피교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진성 씨가 그럼 내가 위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 증언 내용도 보면 핵심적인 건 두 가지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당시 변호사죠. 이재명 네.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느냐라고 예. 하는 두 가지인데
주범으로 몰기한 적 없었다라고 음.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해서 성립이 되고 승낙을 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하려면 그 네. 말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고 안 했죠. 하거든요. 네, 또 맞습니다. 두 번째 음.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느냐? 그거는 자기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들었다. 음. 그런 협의 사실을 인정한다. 스스로 인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얘기한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위증 교사도 없었고 네. 위증을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승낙도 없었고 실제로 위증으로 나아간 바도 없었기 때문에 위증 교사죄의 구성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이런 법리적 판단 이전에 예. 뭐냐면 위증죄는 검찰이 수사 개시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검찰청법상. 맞아요. 네. 분리됐죠. 그게. 이 시행령 통치를 하면서 맞아. 억지로 우겨서 끼워 넣었어요. 한동훈이 그랬죠. 검찰청법 시행령에. 근데 그거는 법률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자기네들이 수사하고 재판을 붙일 수가 없는 범죄 유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재판부에서 이걸 명확하게 판단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위증죄는 애초에 검찰이 수사할 범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본안에 나가서 판단할 필요 없이 이거는 공소기가 요렇게 정리를 해줘야 그러니까요. 차제의 시행령 통치 이 부분도 좀 맞아요. 막아낼 수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부분이라고 말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재판부가 우리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두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그런데 그냥 상식과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걸 네. 뭐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네. 제발 정치적 영향력 받지 않고 정무적 판단하지 말고 네, 네. 법과 상식에 의해서 양심, 재판관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맞습니다. 얘기하는 게 네. 너무 답답해요.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설득을 막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재판부가요 이번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빼고 네. 순수하게 그렇죠. 법률가적 관점에서 합리적 법리적 판단만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유죄가 될 수 없는 없어. 사건이다. 애초에 기소하면 안 됐었던 안 되는 사건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전망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원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내려와도 국민들이 지켜줄 테니까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100만 이상이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서명해 주시면 법관도 양심에 따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압박이 또 내려온다 하더라도 네. 그런 점에서 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늘 입만 열면 한동훈 대표 그 얘기하더라고요. 방탄 네. 이재명 방탄 이러더라고요. 네. 이게 예를 들면 특검하는 게 김건희 특검이든 아니면 뭐 지금 최수근 해병 관련된 특검이든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 방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고요. 반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고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대한 국정농단, 국정문란 행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자.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 거죠.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 수사기관에서 뭘 해놨습니까? 제대로 한 게 무슨 결과를 내놨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평생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유가족분들 이거 누가 진실을 밝혀줄 거예요? 검찰 수사기관 못하면 특검이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미 늦었습니다. 맞아요. 밝히자라는 거고요. 김건희 특검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특검의 산물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특검해서 그렇게 떴잖아요. 자기네들은 했을 때는 그렇게 네. 되는 거고 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안 돼요. 거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고요.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전에 보면은 이명박 그 내곡동 특검 네, 맞아요. 기존의 특검들의 특검 임명 절차를 보면 관련된 당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게 했어요. 일반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특검 추천하는 거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그러니까요. 딱 보여줘도 할 맞아요. 말이 없는데 계속 그냥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죠. 맞아요. 합리적 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가 특검 얘기 나오면 자꾸 특감 얘기를 해요. 네. 본인이 예전에 제3자 특검하면 하겠다고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 한동훈 대표의 이 요즘 그 행보가 오락가락 왔다 네. 갔다 뭐 네, 이건지 네. 저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알 수 없는 행보고요. 사실은 특감은 네. 특검 네. 방탄이죠. 그렇죠. 방탄이죠, 방탄. 네, 맞습니다. 특감으로 해결될 국면과 사안의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특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이거 명확하게 밝혀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17%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17%는 박근혜 탄핵에 음. 박근혜 탄핵 당시에 음. 마지막 음. 남았던 보수의 그 진영이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탄핵을 지금 해도 뭐 아무 이상 없는 이상하지 않은 네, 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는 맞다는 거예요. 거죠. 맞아요. 최후까지. 그래서 저는 이미 국민적 지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다 철회됐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면 네. 대통령이 그걸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국회가 통과하면 네. 대통령이 그걸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이제 대통령의 남은 임기, 예. 국민들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지지를 이미 다 철회했고 철회했죠.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거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국면에 왔고요. 예, 예. 크게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봅니다. 해고와 자진 사퇴. 그렇죠. 해고는 자신의 의사와 반해서 임기를 갖다가 단축시키는 문제인데 그것도 이제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탄핵이라든지 예.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예. 자진 사퇴는 지금 시민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퇴진이라든지 네. 하야라든지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그런 스스로 방식으로. 권자에서 물러내려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면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예.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쉽게 맞아요. 말해서 그렇죠. 거칠게 얘기하면 네. 3분의 2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현재 의석 구도상은 그 200석이 안 나오지만 문제는, 네. 저는 이미 이번에 이제 14일 날 아마 김건희 특검법이 맞아요. 상정이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여당에서도 이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할 이미 국민적 그 공감대라든지 의견들은 이런 문제 충분히 논의해야 될 국면이 왔고요. 예. 실제 국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하게 논의할 시점은 왔다. 대통령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예. 물러서면은 좋겠으나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는 뭐 날짜까지 못을 박아가면서 맞아요. 저는 그 말 들어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는데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든 국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그 단톡방 이런데 나온 글이 있어서 제가 두 분이 또 법률가시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제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런 조항 때문에 지금 뭐 형사소추를 받지 않잖아요. 네.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이제 당선이 취소가 되는 거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그냥 이제 저는 글을 읽어서 지금 말씀을 네. 드려보는 건데 네.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용 의원님 어떤 의견이 있어요? 그 형사소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 수사 과정, 예. 기소, 재판, 예, 예, 공소 예, 유지 과정까지를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예, 어떤 범죄에 대해서 수사는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수사는 당연히 가능하고 맞습니다. 예. 또 만약에 수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공소시효가 그 정지되는 예, 상태고 맞습니다. 예. 공소시효에 적용 안 받고 나중에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또 수사는 또 진행이 가능하고요. 예, 예. 근데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려면 지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그게 이제 무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임기가 끝나고 종료된 나면. 이후에 다시 수사는 가능하고요. 예. 근데 어떤 특정 범죄는 음. 지금 현재도 수사가 가능하고 기소까지 가능하다. 예, 예, 예. 또 그런 말하자면 예를 들면 공선법 같은 예, 경우 그런 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사실 지금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뭐 하기가 어렵다. 주로 제가 볼 때도 한 가지 더 예, 보태서 예, 말씀드리면 이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그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거에 대해서 5월 9일 날 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라서 예. 공선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궁색한 했죠. 주장을 하잖아요. 당선이신 분이라.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취임 몇 시간 전에 이루어졌던 그렇죠, 통화 그렇죠. 내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5월 10날 공무원 신분으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예. 이제 공천 확정이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으로 그 행위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궁색하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예. 구성이 가능하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명백한 공천 개입, 국정 개입, 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예. 특검에 포함시켜 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음. 수사를 통해서 예. 국민적 판단이 내려지면 이게 뭐 기소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예. 국민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도 대통령 스스로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저는 탄핵도 그렇게 진행할 봅니다. 수 있고 예. 예를 들면. 예. 자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버렸어요. 30분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짧은데 두 분 모셔놓고 벌써 끝났나요? 끝내야 하는 시간이 30분 딱 주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다음에 하실 분이 대기하고 계셔서 그럼 두 분께 이제 각각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는데 일단 이제 두 분 다 그 좀 그 얘기를 해주시면 왜 우리가 탄원서를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지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번 선고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제 혹시나 유죄가 뭐 저는 확률이 거의 0.000 뭐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너무 왜냐면 종편이나 보수 언론들은 이번에 무슨 유죄가 나오면 끝나는 것처럼 얘기해요. 자꾸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게 기대하는 건 11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다. 사실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국정 방향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적 평가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타 야당의 이런 반사이익을 기대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윤석열 정부의 평가와 예. 행보는 끝난 거 아니냐 끝난 거죠. 이렇게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입니다. 오랜 기간 법률가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사건 자체가 사건이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은 없습니다. 유죄를 전제로 하는 어떠한 논의나 판단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번 사건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검찰의 정치적 행위, 정치적 행태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의견을 모아서 오금을 박아주고 분명하게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이런 정치 검찰의 행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이번 무죄 탄원이 예. 재판부를 향한 어떤 목소리, 행동이라기보다는 예. 이런 대한민국의 발전과 이런 부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오금을 박아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 재판부가 합리적인 법률적 측면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이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 검찰의 행태에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신호들을 의지를 모아서 무죄 탄원으로 예. 수렴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뭐 유죄가 나올 가능성 없다. 0%. 무죄가 나와야 정당한 거고 두 분 말씀처럼 이 탄원서는 판사들에게 뭐 재판부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정치 검찰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훨씬 크다.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신다 하는 부분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탄원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귀한 분 모셨는데 시간을 너무 짧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번엔 따로따로 모셔가지고 시간을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김동아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